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2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깨게 무슨 22만 원이야 하시겠지만 이 제도권에 있으면서 이 불확실성이 짙은 셀트리온의 특성상 이 한 증권사가 먼저 선수치면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게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관련해서 근거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그랬듯이 팩트에 근거한 소식들을 리뷰해보고 뭐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어제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그어놓은 지지선 일부를 무너뜨리면서 약간은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진펜트라 PBM 등재 소식 급등 그리고 오늘 PBM 등재 소식에 약간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일부 하락을 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보조 지표를 보면 RSI는 50 이하로 약간은 안정세로 접어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DI 추세가 꺾이는 신호를 나타내주는 이 보조 지표인 DI가 어제자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조금 더 18만 원의 이 지지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4년 들어서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서 정확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24년 초에 급등했던 거를 제외하고요. 주봉으로 18만 원 지지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진펜트라 PBM 등재 때문에 급등했던 이 수급이 오늘 이 PBM 이 해석 때문에 약간 밀린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도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PBM 어딘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공시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기사만 내보내고 유럽에서 점유율 높았다라고 하지만 점유율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매출액이고 얼마나 처방 건수가 늘었는지, 얼마나 그 도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일단 무조건 매출 그 점유율 기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뭐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에 얼마나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희 쪽에서 이 여러 가지 레이더를 돌려봤지만 사실은 PBM이 어딘지 세 군데 중에서 어딘지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딘지를 여기다 싶었는데 또 다른 루트는 여기다 그러고 또 뭐 이렇습니다. 물론 이 퍼센트가 비슷하긴 합니다. 30% 내외이고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등재되고 나머지 좀 작은 PBM에 등재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지 않으면서 약간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신뢰도에 있어서 좀 차익 실현의 물량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어제 매수를 했지만 오늘 이제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일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진짜 어제 사실 기가 막히게 파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만 원에서 19만 원이 진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17만 원, 18만 원대 사신 매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물타기도 그렇고 기존에 보유하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는 진짜 19만 원만 넘어가면 팔아야겠다 하는 물량이 어제 개인 쪽에서 많이 나오면서 일단 19만 원만 넘어가면은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파는 거는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기관과 외국인만 들어오면 됩니다. 특히 외국인이요. 자, 과연 이쯤 되면은 제가 영업이익 5천억, 실제로 증권사 컨센이 영업이익 5천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5천억이라는 숫자는 주당 순이익이 3,425원 수준, 3,425원이면은 펄을 53배 적용했을 때 18만 원 현재 가격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진펜트라 이슈나 이 키움에서 레포트의 중요한 내용인 이 졸레어 같은 경우, 그냥 휴미라 같은 경우에 MS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5천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주가에 플러스 이론적으로 최소 그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 가격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이 주식을 올려줄 거냐? 왜냐하면 지금 저점이니까 실적이 올려줄 거냐? 이 실적이 올려줄 거냐? 아니면 언론 플레이일 뿐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돼서 잘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제는 진짜 궁금한데 이 문제는 5월 달에 해결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졸레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HMP에서 졸레어 승인 권고를 했고 이 승인 권고에 따라서 EMA가 이제 승인을 할 텐데 이 권고 사항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EMA에서 승인한다라고 보시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레어가 이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에 추가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절차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 트룩시마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 트룩시마가 2달 안에 승인이 났었거든요. 3월 달이었으니까 대부분 5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좀 빠른 편이긴 합니다. 늦어도 1년 사이에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문서 검토랑 전문가 의견, 논의 및 토의에서 권고 혹은 뭐 추가 보완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웬만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면서 졸레오의 파이프라인은 5월 달부터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키움에서 레포트 나온 것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답게 일단 실적에 기인한 파이프라인을 주목했습니다. 일단 4월 8일 PBM 죄송합니다. 등재 소식을 빼먹을 수는 없었겠죠. 등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작은 곳까지 합쳐서 40%의 점유가 기대된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애널리스트도 어딘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5월에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22일 날 학회에서 진펜트라 관련 세션이 소개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졸레어에 대한 얘기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얘네들이 학회만 하면 일단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이제 승인, 허가권자들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세션만으로 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레어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우리 주주 이외에도 관심 없던 그런 투자자, 잠재적인 투자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3월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한 5월 중순 이내에는, 5월 초부터 5월 중순 이내에는 대부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순 이전에 5월달 실적이 발표될 것인데, 일단 저는 안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차익 매물을 바탕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진성 주주만 남아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올라가면은 괜히 차익 실현에 밀미만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여기 일단 PBM 관련된 내용입니다. 진펜트라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PBM에 등재되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6%나 올랐습니다. 어디인지 밝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작은 PBM까지 소식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이 PBM 등재 소식에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5월달에 이벤트들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5월달에 좀 빠른 속도로 이 목표 주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실적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실적 데이터 바탕으로 해본 건데요. 1분기 매출이 약 7,400억 수준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컨센은, 증권사 세 군데가 발표한 컨센은 7,200억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조금 더 증가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당연히 좀 증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요.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이 중요할 텐데, 영업이익은 컨센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96%나 하락하는 거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63%나 하락하는 건데, 시장 컨센 대비해서 일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도 1분기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설프게 80억, 100억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나 역시나 진펜터라 관련 매출액은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잠재적으로 2, 3, 4분기로 갈수록 더 기대감과 실적이 더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 회복세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4분기에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문제 때문에 물량을 조절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조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휴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휴미라 얘기는 사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워낙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나머지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여기 삼성의 바이오 에피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펜트라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휴미라의 부분에 관련해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진펜트라 추정 매출이 있습니다. 2,800억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1분기에 진펜트라 없이 7,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무조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분기 1조 매출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회사 목표치는 5천억 이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증권사 애널이 2,800억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안 가져왔네.
5천억 수준의 앞에 있구나. 예. 여기 보시면 5천억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이 매출액에서 이 순이익률, 당기순이익까지 오는 비율이 3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였는데 실제로 셀트리온 합병법인에서는 약 한 15% 정도가 됩니다. 예측한 바로는요. 그러니까 약 3천억이다 하면은 15%면 450억 정도는 물론 무조건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0억이면 주가로 치면은 약 이론 가격으로 15,000원 정도 될 것 같다. 1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면은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5천억이면 더 좋고요. 5천억이면 진짜 완전 축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누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소화기 학회 진펜트라 세션 관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진펜트라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거고요. 처음이고 유일하게 이 약물 주사거든요. 이 안에 있는 피하 지방의 안에 있는 전문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릭시맙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램시마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접근하는 방법 어떤 거, 그다음 크론병이랑 이 대장 이 뭐야 궤양성 대장염 이름도 어려워요. 궤양성 대장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 날이고요. 5월 21일 날 시간도 뭐 생각보다 길어요. 40분 넘게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사실 보면은 지금 이겁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결국에는 이 궤양성 대장염에 관련돼 있는데 연평균으로 5%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맨날 매년 연평균으로 5% 성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크죠,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센트리온으로서는 되게 좋은 호재인 거고 휴미라 매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휴미라가 워낙 블록버스터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부터 24년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더 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다린 거 치면은 몇 달 뭐 한 1년까지 못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보고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0일 전후에서 이벤트가 많고요. 일단 5월까지는 안심하고 좀 기다려 보시고 하반기부터는 재고 이슈가 해결되면서 또 다른 셀트리온의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판단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팔고 나가신다면 반도체로 뭐 들어가시거나 2차 전지로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잠깐 동안의 어떤 그 행복감보다는 이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서 주가가 서서히 오르는 이 시나리오가 장기 투자에는 더 맞고 사실은 좀 덜 신경 쓰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